저는 요즘에 더스티 그린이라는 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컬러예요. 옛날에는 되게 쨍한 빨강이나 쨍한 파랑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그러니까 단색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뀌는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컬러를 좋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열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제가 단색보다는 좀 안정감 있는 색깔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원래는 얘기할 게 없었어요. 항상. 그만큼 음식에 관심이 없었는데 독일에 살면서 좀 이제 음식에 좀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 정착한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면 양고기? 양고기가 스태미나 올리기에도 되게 좋고 그냥 양고기만 맛있는 게 아니라 양고기집 가면 꼭 이렇게 두껍게 파를 썰어서 그리고 양파, 방울토마토 이런 식으로 구워서 같이 먹는데 저는 그 조합이 너무 좋아서 그런 식으로 먹는 양고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친구가 떡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제일 떡볶이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모적인 거랑 연기적인 거랑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배우는 이때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전지현 씨. 저는 전지현 씨 외모같이 되게 깔끔하고 막 굵직굵직하지 않으면서 예쁜 스타일 있잖아요. 전 그런 걸 좋아해요. 선이 너무 굵고 눈 막 부리부리하고 막 코도 너무 심하게 오똑하고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예쁘다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지현 씨가 항상 가장 예쁜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전지현 씨 연기도 되게 좋아해요. 그렇지만 연기적으로 요즘에 제가 베스트로 좋아하는 배우는 손예진 씨. 손예진 씨 연기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되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연기 같은 그 깊은 감정에서의 모습들이 다른 배우들이랑 좀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깊이감의 차이가. 그래서 저는 손예진 씨 연기를 되게 좋아해요. 남자는 외적으로는 뭐 한 번 얘기한 적 있는데 정혜인 씨 같은 스타일? 옛날엔 눈이 막 빡 찢어지고 쌍꺼풀 없고 뭐 정혜인 씨도 쌍꺼풀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조금 더 매서운 스타일을 좋아했었어요. 좀 저는 이렇게 조목조목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이 너무 막 굵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조금 선이 차라리 날카로우면서 약간 맵시 있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정혜인 씨처럼 요즘엔 조금 더 거기서 나아가서 부드러운 인상을 갖고 있는 그런 외모가 외형적으로는 좋다라는 생각이 요즘엔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되려 이렇게 주지훈 씨 같은 스타일? 그런 외모를 더 좋아했었어요. 정혜인 씨 연기 스타일이랑 주지훈 씨 연기 스타일이 너무 다른데 이 두 분 연기가 제일 좋아요. 없어요. 근데 그냥 최근에 뮤직비디오 같은 걸 하나를 보게 됐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막 예쁜 척 멋진 척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케이팝은 잘 못 보는데 이던 씨라고 가수 현아 씨랑 사귀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되게 그냥 예술가 같다, 뮤지션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가수여서 이던 씨가 부른 머니인가? 옥상에서 이렇게 춤추면서 보여줬던 그 영상에서 저는 이던 씨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뽑아보라면 지금은 이던 씨가 생각이 나고 아무도 답을 못 내 우린 끝이 보이지 않잖아. 어떻게 사는 건가요? 최애는 안나 넵트레코라고 러시아 사람인데 굉장한 미모에 그리고 살이 좀 찌기 전에는 굉장한 그 몸매에다가 그러니까 비주얼을 완벽하게 갖춘 정말 그 시대에는 없었던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오페라 가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기도 했었고 제가 성악을 전공하고 있지만 성악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서 아 진짜 오페라 가수가 매력적이다라는 걸 느꼈으니까 저는 안나 넵트레코를 굉장히 연기 파트로나 아무튼 노래를 하면서 저는 연기하는 게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래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연기 요소가 빠지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보는 맛도 없고 그 노래에 대한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연기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소리 색깔은 조수미 씨를 따라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리 색깔로는 조수미 씨를 가장 좋아하고요. 테너 중에서 골라라고 한다면 역시 소리는 파바로티인데 연기적인 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안나 넵트레코랑 항상 이렇게 쌍으로 많이 역을 했었는데 빌라존이라는
가요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안 듣는다라는 건 그만큼 제 마음에 드는 노래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가요는 잘 모르겠고, 팝은 로스트 스타스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 노래가 갖고 있는 그 메시지랑 그 곡의 구성이 너무 특이한 거예요. 뭔가 인간이 막 하소연을 하는, 신 앞에 막 하소연을 하는데 신이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또 다른 가장 고음의 소리로 또 이렇게 응답해 주는 것 같은 그 교차를 그 느낌이 너무 이색적이었어요. 그리고 영화 음악이다 보니까 좀 더 극적인 느낌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로스트 스타스 너무 좋아하고, 클래식은 뭐 즐겨 듣는 클래식은 없어요. 네, 따로 이렇게 딱 골라서 듣는 거는 없고 그냥 그때그때 기분마다 듣는 편이고, 라트라비아타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제가 처음 주인공을 맡았던 그 오페라인데, 저랑 약간 좀 비슷한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지 더 공감하면서 이 역을 하는 게 너무너무 그때 당시에 진짜 행복했었거든요. 비운의 여주인공이에요. 오페라가 사실은 막장 같은 내용이 너무 많고, 이 오페라도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뻔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도 메시지는 정확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 오페라에 좀 더 집중해서 이 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막 화류계 생활을 하다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정말 이 남자와 내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의 뭐 복잡한 감정, 그런 것들도 잘 드러나고, 결국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해요. 진실한 사랑을 찾은 걸로 화류계 생활을 다 정리를 하고 한 남자와 이제 인생을 살기로 하는데, 자기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는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남자한테 모진말을 하고 떠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남자가 이 여자가 진심이 아니었고 병에 걸려서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과, 남자 쪽에 또 부모님이 뭔가 압박을 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된 거를 알고서 찾아와서 또 같이 끝까지 사랑을 약속하고 노래하다가 결국 여자는 죽는, 병 때문에 죽는 그런 비운의 스토리고,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스토리지만 근데 진실한 사랑 앞에 느껴지는 그 복잡한 감정과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변해가는 여주인공의 모습들, 그러다가 중간에 그 남자에 대한 돌아선 상태에서의 애틋함을 노래하는 그런 굉장히 명곡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페라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안나 넵트레코랑 빌라존이랑 했던 그걸 본다면 오페라를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오페라만큼은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오페라였어요. 그래서 이 작품만 제가 정말 한 20번 넘게 DVD를 아예 이렇게 구매를 해서 어린 나이 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은 최근에 봤던 뮤지컬인데, 제가 뭐 영화든지 뮤지컬이든지 절대 두 번을 안 봐요. 그러니까 한 번 보면 그게 끝인 사람인데, 안나 카레리나라는 이 오페라는 제가 VIP석으로 두 번을 봤거든요. 제 돈 들여서 지인들한테 그 표를 선물해 주면서까지 같이 이렇게 보러 갔던 뮤지컬인데, 이 뮤지컬도 죽음 같은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제가 은근히 로맨스를 좋아해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나 약간 이런 메시지, 깊은 감정선을 표현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서, 그냥 단순한 사랑보다 좀 더 그 사랑에 대한 감정선을 깊이 있게 나타내고 표현해내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안나 카레리나도 사랑을 죽음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전개를 해나가는데 되게 특이해요. 러시아에서 온 작품을 가지고서 한국에서 이렇게 한 건데 되게 매력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거기서 성악가 역할을 성악가가 직접 하는데 뮤지컬과 성악의 상생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또 되게 또 잘 어울리거든요. 그 성악가 한 명이 그 뮤지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요. 한 곡 딱 부르는데 뮤지컬 하는 그 여자 주인공한테 엄청난 심리적인 변화를 갖게 하거든요. 되게
안 좋은 뭐 비극으로 흘러가는 거지만 저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충분히 이해되고 죽음 같은 사랑을 겪어본 사람은 그게 더 공감하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질문이 되게 생뚱맞네요. 저는 일단 강아지 좋아해요. 개를 제일 좋아하고, 근데 이제 친구랑 잠깐 이거에 대해서 저희끼리 막 얘기했거든요. 친구가 아기 동물은 다 귀엽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아기 호랑이, 아기 하마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제가 진짜 책에 미쳐가지고 서점에서 한 1, 2년을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거의 책이 그 끝이 어딘지를 본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 건가의 그 마지막 지점을 딱 짚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책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만 간간히 이렇게 독서를 하는데,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라고 하면 제가 21살 때부터 경영책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영책 안에 뭔가를 케어하고 경영해 나가는 그 자체가 내 인생에 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제 인생에다 다 대입을 시켜서 그 경영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 경영책 되게 어렸을 때 인상 깊게 봤었고, 그리고 성경책 중에 잠언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처음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이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챕터인데, 우리가 책 한 권을 통해서 교훈 2-3개 많이 얻어봤자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한 권을 읽는데 2-3개밖에 못 얻는단 말이에요. 핵심적인 거는. 근데 저는 잠언을 읽으면서 그냥 그 한 절 한 절을 내가 완전히 받아들이고 생활에서 실천을 한다면 그거만큼 나를 빠르게 변화시킬 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2-3시간 독서를 하지 않아도 내가 그 한 문장의 한 교훈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삼고 생활에서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더욱더 즉각적이고 빨랐기 때문에 저는 그 한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제 삶에다가 역시나 대입시키면서 20대 초반을 보냈는데, 정말 그때 완벽하게 습관 교정이라든지 성격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만큼 제가 지혜롭고 총명한 때는 없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정말 그때 잠언이라는 그 챕터를 거의 100번 가까이 봤을 거예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죠. 최근에는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책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2가지가 저한테는 최고라고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